자, 두 집합이 주어지고 교집합의 원소가 1과 5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부분집합을 배울 때 부분집합에서도 이렇게 원소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대신 이제 조건이 이와 같이 집합의 연산식이 아니라 A가 B의 부분집합 또는 뭐 A와 B가 서로 같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죠. 그때 문제 푸는 스킬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 분류를 적게 하는 놈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풀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A 교집합 B의 원소가 1과 5라는 사실이 강력한 힌트가 되는 거야. 예컨대 교집합이 1과 5라는 얘기는 A에도 반드시 1과 5가 있어야 되고 B에도 1과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A는 이미 1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분류를 얘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얘가 3이니까 얘가 1이면 자동으로 얘가 5가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얘가 5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1이 되니까 분류가 좀 더 복잡하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놈 작은 놈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푸니까, 자, a 제곱은, 자, 2항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2가 될지 마이너스 2가 될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 a가 2일 때, 자, a가 2면은 집합 A는 1과 4는 가지고 있고 2를 집어넣으니까 5가 되네. 그리고 집합 B는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3은 가지고 있고 2 집어넣으니까 6 빼기 5니까 1이 되겠죠. 2 들어가니까 4, 2 들어가니까 4, 8에서 3을 빼니까 5네. 그러면 1과 5를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분류를 두 개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전에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분류를 두 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혹시라도 분류의 기준이 더 늘어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출제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얘는 답이 2가 됩니다. 정답은 2가 된다. 자, 이번에도 두 집합이 주어졌어. 그리고 원소들에는 각각 미지수가 포함된 원소가 주어졌고, 그리고 차집합이 2와 3이래. 차집합이 2와 3이라는 얘기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고 난 나머지가 2, 3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애시당초 집합 A에는 2와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3은 이미 있잖아. 따라서 너가 얼마이다? 2이다. 즉 a제곱 플러스 1이 2에서 얘를 풀면 a제곱이 1이 되고, 따라서 a는 풀마 1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가 뭐일 때하고 1일 때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검산을 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a가 1이라면 집합 a는 1 들어가니까 2, 3, 5가 되고, 집합 b는 1 들어가니까 1, 0, 7이 되겠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A에서 B를 빼래. 1, 0, 7을 빼래. 그럼 남는 게 2, 3, 5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2,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모순입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집합 A는 1, 3, 5는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가 되겠네. 그럼 A에서 B를 빼, 1, 마이너스 2, 5를 빼, 남는 게 뭐야? 2, 3. 어때? 일치하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최종적인 질문은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집합 B를 구하라는 거잖아. 집합 B.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이게 집합 B의 답은 1, 5,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직접 추론을 해서 구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뭘 이용하면 되겠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되겠지?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볼까?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테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 얘는 애시당초 서로소가 될 수 없다고 여기서 주어졌어. 여기서. 왜 이게 서로소가 아니라는 단서인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앞에서 쌤이 서로소와 같은 표현을 그래서 이해하고 숙지하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A가 되어야만이 서로소야. 봐봐. 순수한 A가 A잖아, A. 그러니까 얘가 집합 A하고 같아야 되는데, 집합 A는 벌써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잖아. 그 얘기는 교집합이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주어진 조건들, 주어진 원소들을 집어넣어 볼까? 순수한 A가 2와 3이니까 여기에 2, 3이 들어가겠지. 근데 집합 A에는 1, 3, 5 확정된 것만 넣어볼게. 1, 3, 5 그러면 1, 3, 5는 여기 들어가야 되지. 자,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이미 4개가 가득 찼잖아. 결국 A제곱 플러스 1은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데,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A제곱 플러스 1이 2라면, A제곱 플러스 1이 3이라면,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원소가 1, 3, 3, 5가 돼버리니까 3이 중복돼 버리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근데 발문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서 4개라고 그랬어. 따라서 A제곱 플러스 1은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A제곱 플러스 1은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예의 풀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다음 43번. 자, 얘도 똑같습니다. 집합 A하고 집합 B에 미지수가 포함된 원소가 주어졌고, 이번에는 A 합집합 B가 주어졌어.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해서 2, 4, 5, 7이 되라는 거니까 있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볼까? 2, 4, 5도 있네. 7만 남았네. 그럼 결국 7이 얘 아니면 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면 돼? A-1이 7이거나 두 번째 분류는 2A-3이 뭐다? 7이다. 그럼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옵니까? 8이 나오지. 그럼 A가 8일 때 자, 검산을 해봐야 되겠지. 자, 집합 A는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고 A에다 8 집어넣으니까 7이 되고, 집합 B는 4는 확정이 됐고 A에다 8 집어넣으니까 이 8은 16에서 3을 빼니까 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를 구해 봅시다. 얘처럼 실제로 나오는지. 자, 합하면 2, 4, 5, 7, 13이 되지. 어때? 문제 조건과 맞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얘는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얘 이항하니까 10, 2로 나누니까 A는 얼마입니까? 5가 되지. 그럼 A가 5일 때 집합 A는 2, 5는 가지고 있고 5 집어넣으면 4니까 2, 4,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4는 이미 가지고 있고 5 집어넣으니까 10에서 3을 빼니까 7이 되겠죠. 따라서 A 합집합 B는 두 개를 합하면 2, 4, 5, 7 어때? 조건하고 맞죠? 따라서 A의 값은 5가 돼. 근데 출제자가 물어본 건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집합 B가 얘였죠. 그러니까 4에다 7을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이다? 11이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예컨대 A 합집합 B가 2, 4, 5, 7이라는 정보를 가지고서 얘는 일단 서로서란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얘는 합집합이 4개이고 A 자체가 4개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 응? 아까 이 문제에서는 얘가 서로소가 아니라는 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숨어있는 단서 조건으로 주어졌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들이 안 보인다고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합 A부터, 그래도 집합 A는 확정된 게 원소가 2개니까 여기다 넣어보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어. 예컨대 2가 여기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2가 여기 들어가도 A에 포함이 되고 2가 여기에 들어가도 A에 속하잖아.
O도 마찬가지지. O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물론 얘를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어. 자, 이제 다른 시선으로 한번 얘를 바라볼게요. 자, 일단 얘를 좀 지우고 잘 집중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A 합집합비가 2, 4, 5, 7이야. 그러면 일단 확정된 걸 지우자고. 2, 4, 5 여기까지는 똑같아. 아까까지. 그럼 이제 7이 남았는데 아까는 7이 얘가 7이냐 얘가 7이냐 이렇게 살펴봤잖아. 얘가 7이냐 얘가 7이냐. 자, 그런데 집합 A 합집합 B가 2, 4, 5, 7이니까 얘가 4 아니면 얘가 7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예컨대 A-1이 색깔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A-1이 4 또는 A-1이 7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A-1이 4라면 얘가 4라면 얘는 7이 돼야 돼. 선생님 얘가 4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 왜? 얘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A-1이 2A-3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되려면 얘 이항하면 얘 우변에 A가 되고 얘 넘어가니까 2가 되죠. A가 2가 돼야 돼. 근데 A가 2가 돼버리면 2에서 1 빼니까 얘는 1이지. 1, 2, 5잖아. 그러면 합집합에 1이 있어야 되는데 1이 없잖아. 그 얘기는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따라서 얘가 4이면 얘는 필연적으로 7이 돼야 되고 얘가 4이면 얘는 7이 돼야 되고 얘 엔드입니다. 얘는 등위 접속사 동시에 만족해야 돼. 얘가 7이면 얘는 4가 돼야 되는데 얘는 또 4가 될 수가 없어. 왜? 얘가 4가 돼버리면 원소가 중복되잖아. 그러면 얘를 4 하나만 써줘야 되는데 애시당초 집합 B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야. 근데 한 개로 변신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A-1이 4이면 동시에 2A-3은 뭐다? 7이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풀이 방법보다 어때? 풀 수는 있겠지만 좀 조건들이 분류가 좀 지저분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나왔다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풀이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풀이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봤지만 이 집합의 원소에 미지수가 포함되었을 때 지금은 집합의 연산식이 왔고 또 우리 앞부분 부분집합에서는 이와 같이 포함관계로 나왔었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100%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단지 이 문제의 답을 못 구했다고 해서 이 해설을 듣고서 이해가 되면은 나는 이제 이 문제를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알겠죠?